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자인공의 임용고시 정쌤입니다. 지금 합격특강 153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절대적으로 한 2018년 무료 강의입니다. 아직 공지는 안 났지만 여러 가지 이제 상황과 주변 이야기들을 볼 때 작년에 안 뽑았으니까 올해는 뽑지 않겠나 하는 큰 기대를 좀 걸어보면서 공부는 미리 시작하는 게 좋다. 그래서 1월부터 시작했던 디자인 역사, 준비선자 성공한다라고 하는 모토로 전개했던 무료 강의, 오늘 디자인 역사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다음번에는 색채학이라든가 공예 파트 쪽으로 이어질 생각이고요. 그렇게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료 강의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우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들을 간략하게 보자면 유선형 디자인, 얘는 아르데코도 포함되는, 그래서 이제 소비를 촉진하는 상업적 디자인이었다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유기적 디자인, 특별히 유기적 디자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는 없지만 부드럽고 흐르는 듯한 윤곽선, 이러한 이 부분이 바로 인체 공학적 설계다. 인체 공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공학, 인지 공학, 감성 공학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신체 공학, 그래서 이제 신체의 굴곡,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인지 공학, 사람이 대상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해하는 것에 대한 그 인지 공학. 그 다음에 감성 공학, 이런 부분들을 포함했을 때 모두를 인체 공학적이라고 그러고요. 요것이 적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유기적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체 공학적 설계와 형태.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기능이 있고, 아울러서 이제 합판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둥근 여러 가지 이제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숨어 있는 공목 바킹이라든가 공목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능성 때문에 저렴하면서도 튼튼하고 견고한, 그래서 디자인의 대중화, 그다음에 신미성, 독창성 모두 다 있는 한목적인 디자인이다라는 것 기억나십니다. 기억나야 돼요.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계속 상업적이면서도 북유럽 디자인의 특성을 살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건 이제 신기능주의, 그래서 울름조양대학과 브라운사를 중심으로 전개됐던 신기능주의, 특별히 합리주의적이고요. 장식이 없는, 장식을 하지 않는, 그러면서 직선적이면서도 둥근 모퉁이, 이런 부분까지 다 겸했던 것이고, 이런 부분이 미국과 독일, 요즘 자동차 디자인에 일본이 이 디자인을 받아들여서 일본 디자인 스타일이 저렇게 되어 있다는 부분까지 우리가 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지난번까지 했던 걸 지금 본 것이고요. 전시학습까지 한 것이고, 이 부분까지가 우리가 이제 본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보면서 디자인 역사의 무료 강의는 이제 끝을 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포인트까지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1950년대에 보면 추상표현주의라고 하는 미술에서의 어떤 그 부분, 팝아트가 디자인에서 도입이 되죠. 또 울름조용대학, 그 다음에 스위스 노예 그래픽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국제 스위스 양식 매우 중요했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어져서 팝 디자인, 대량 소비, 그 다음 팝 디자인의 반대 옵 디자인, 옵 디자인은 시각적 착시,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 공학적 디자인이 이미 설계가 되어서 이제 마무리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체, 즉 신체, 그 다음에 인지, 그 다음에 감성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감성.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인간공학적 디자인이다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멤피스 디자인, 그 다음에 해체주의까지 보시면 된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이 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자인까지 우리가 이제 쭉 훑어 봤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 수업이 여기부터입니다. 팝 디자인입니다. 지금 요게 이제 머시멜로 있잖아요. 달달한 머시멜로. 거기에서 모티브를 받은 팝 디자인이고요. 요건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서 단색도 있고 여러 가지 다색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조지 넬슨 작품이고 미국 중심이고요.
판턴 같은 경우는 일체형 의자. 그다음에 앤디 워홀. 그래서 선명한 무지개색 반복. 그다음에 대담한 형태의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대량 소비를 이끌어갔던 분명히 팝은 포스트 모던인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반적인 특징은 단품입니다. 단품. 그런데 팝은 대량 생산 때문에 다량으로 생산한다 하는 부분이 포스트 모던 시대이지만 팝 디자인은 이 부분이 좀 차이가 납니다.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굿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모더니즘 디자인을 말합니다. 기능주의 디자인을 말하는데요. 그러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 반대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잊지 마시고 대량 소비주의, 그래서 단품 생산이 아니라 다품 생산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오바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추상이에요. 그래서 물결무늬, 흑백 대비, 동심원, 기하학적인 형태의 운동감. 그래서 사실은 얘가 막 볼록해 보이지만 평면입니다. 평면.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는 운동감을 유도하는 것이고요. 색채 원근법을 사용했다. 한난 대비, 명도 대비 이런 뜻입니다. 한난 대비, 명도 대비 이런 뜻이고요. 마자렐리라고 하는 중요 작가, 이 작가까지는 암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디자인공에서는 오바트 같은 경우는 작가 이름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오바트. 그 다음에 이제 안티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안티냐? 바로 굿 디자인에 대한 안티입니다. 서로 반대하는 거예요. 즉 기능주의를 말하는 건데 결국은 굿 디자인, 즉 기능주의 디자인에 대한 반대가 안티 디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탈리아 맨디니입니다. 맨디니 오타예요. 이런 오타가 다 있나? 그다음에 소사스, 그다음에 루치 이렇게 되겠고요. 특별히 이거는 이제 그룹 스투룸이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그룹. 스투룸 그룹에서 제작된 의자예요. 의자. 그러면 야 이거 뭐 어떻게 되려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지만 이 크기가 성인이 이렇게 크면 미국인이 쓰면 키가 요 정도 되는 정도 높이로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서 숨바꼭질을 해요. 특이하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얘는 퍼즐처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을 만들 수도 있고요. 요거 하나로 이 안에 성인이 2명, 3명이 들어가서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숨바꼭질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딱 하나 이제 이것이 구부러지는 부분에서 자꾸 이제 헤어라인 크랙이 가다 보니까 다량 생산을 못했고 박물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제 파라톤이라고 하는 개념, 관념, 의자에 대한 관념을 재정립하겠다는 그러한 그룹 스트룸의 작품이고요. 강한 색상, 스케일의 왜곡, 바로 이렇죠. 스케일이 왜곡됐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잔디 같으니까 조그마할 것 같지만 스케일로 굉장히 튀겨서 왜곡을 가져왔고 사물의 기능성을 훼손했습니다. 분명히 의자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의자라고 보이시진 않잖아요. 의자 기능 글쎄 안 되겠죠. 기능성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키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일방적인 모방을 뜻합니다. 생각 없이 남을 따라하는 거. 그래서 저급, 하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키치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 디자인공예에서도 어려운 말이지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이런 것을 사용한 것이 바로 안티 디자인의 대표적인 디자인이고 그룹 스투룸 작품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이테크. 특별히 요거는 이제 1970년대 프랑스 퐁피두 센터에서 있는 건축물인데 지금 공사 현장 같은 느낌이 들죠. 이렇게 우리가 왜 지지대라고 하는 일본 말로 공사장에 하시면 아시바라는 말 우리가 쓰잖아요. 그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게 건축물의 외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건축물은 그 안에 그 수돗물, 뭐 여러 가지 오류, 오물 빠지는 뭐 혹은 뭐 보일러 그런 설비들, 그게 건물 천장이라든가 바닥에 숨어 있는데 그걸 다 겉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속을 다 들여다 보이게 한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하이테크 디자인에 들어가고요. 미국과 영국 혹은 프랑스, 노먼 포스터, 리처드 로저스, 두루소, 간결하거나 혹은 미니멀 형식이거나 공업 소재를 사용하거나 기술적인 특징이 좀 있거나 기능주의 디자인을 추구한 것에 대한 잔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건축물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밀라노 디자인인데 멤피스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멤피스 그룹에서 전개한 것이고요. 80년대 소사스 중심의 밀라노 디자인입니다. 선명한 색상, 키치, 무엇을 흉내낸다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대담한 기하학적인 형태,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기능주의에 대한 반대라는 거. 그래서 얘는 지금 책장인데요. 막 책을 보면 쓰러질 것 같지만 굉장히 견고합니다. 요 부분은 이제 호피 무늬 카바를 씌웠고, 요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볼트와 너트를 중심으로 해서 조여있기 때문에 얘가 쓰러지지 않고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렇게 되고 실내 아무데나 설치해도 아이러니하고 장식적이고 재미있고 그러한 느낌들이 바로 멤피스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체주의 디자인, 88년부터 지금까지 특별히 프랑스 중심이고요. 프랭크 오웬 게리, 특별히 게리의 건축물이고 시험에 건축물이 나올 수도 있고 의자로 나올 수도 있죠. 해체주의 디자인 의자로요. 그분 잊지 마시고 부서지고 찢어진 형태의 사용, 다층적이고 장식을 거부하는 것. 그 다음에 자크 데리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 해체주의의 근거에서 나온 디자인이 바로 해체주의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물이 나오거나 의자가 나올 수도 있다 하는 부분 잊지 마시고, 항상 디자인 역사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큰 덩어리로 예를 들어 바우하우스 나오거나 해체주의다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해체주의에서 건축을 갈 거냐 아니면 의자로 갈 거냐 제품으로 갈 거냐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 해체주의 하면 우선 이러한 내용도 먼저 잘 이해하시고 이걸 기초로 건축 혹은 의자 등에 대한 작품을 확인하는 거, 그러한 공부가 공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디자인 역사는 마감을 하고요. 저희는 3월, 4월 교과서 분석으로 이제 출발을 할 것이고, 요럴 때 색착이라든가 공예 파트로 다시 한번 또 합격 특강 153, 합격 특강 153, 2018년 무료 강의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3월 1일은 우리 카메라 찍으시는 분이 푹 쉬셔야 되기 때문에 3월 1일은 저희가 강의가 없고 그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공지가 아직 안 났지만 항상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열심히 미리미리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